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국하고 중국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과연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할 것이냐, 협력할 것이냐 조금 관심을 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트럼프 대통령,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 책임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트럼프 대선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인 갈등이 중국과 미국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5월 20일에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의회에 보고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제목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9년에 미 의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만큼 미 의회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정부한테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16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중국의 어떤 잘못된 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개방시키고 또 중국의 발전을 도와서 협력해서 세계의 안정된 질서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헛된 노력임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실은 중국보다는 중국 공산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유, 인권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계속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본 방향으로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경쟁 관계로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언론에서는 5월 20일 날 이 백악관에서 의회에 보낸 보고서가 신냉전,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냉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문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보다는 대결의 분위기가 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은 트럼프에 의해서만 예측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력 전이 이론,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라고 그럽니다만 그 세력 전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패권국이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국가가 발생을 하면 전쟁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1958년도에 이미 제시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2017년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Destined for War, 전쟁으로 운명 지어진 이런 얘기죠. 그리고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from Thucydides trap? 이라는 의문형의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게 뭘까요? 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리스 내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을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으로서 이 아테네가 부상을 하게 되니까 스파르타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걸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것은 어떤 패권국이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국가가 나타났을 때 패권국은 그 도전하는 국가가 더욱더 성장하기 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그레엄 앨리슨 교수는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레엄 앨리슨 교수가 예측한 대로 투키디데스 트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중국에 대한 경계론이 부상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2018년 12월에 백악관에서 미 국가 안보 전략을 발간합니다.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2월경에 미 국방부는 미 국방 전략을 발간합니다.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발간하면서 그 속에서도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종합적인 것은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난 2019년 6월에 발간됩니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은 뭐겠습니까? 중국의 주변에 있는 해양 국가들을 전부 규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 때에 미국이 이 봉쇄 정책이라는 그 명칭 하에 소련을 해양으로 봉쇄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이미 대결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하기를 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해양 국가들을 규합해 가고 있고 아마 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국면으로 갈 때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현 정부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이 국제정치나 또는 정치학에 관심을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균형 외교를 강조합니다. 어느 편에도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균형 외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이미 동맹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국이라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주도록 되어 있고 미국이 공격을 받거나 전쟁을 하면 미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또 우리 정부와 또 일부 지식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적인 우리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하고 가까워지고자 해도 중국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결혼한 사이고 중국은 북한과 결혼한 사이다.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진다는 것은 바람 피우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이 북한과 이혼하지 않는 한 우리와 같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중국과 우리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안보 차원에서도 중국이 우리를 지원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중국은 철저히 북한 편을 들었고 안보리 결연이 못 나오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편을 든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만 잠시 이용할 뿐 우리를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괜히 겉멋으로 균형 외교니 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의 과학자협회에 의하면 최소한 35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대부분 수소폭탄이죠.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초기 단계의 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폭탄을 만들게 되는데 왜 원자폭탄을 만들겠습니까? 2017년 9월 3일에 수소폭탄 성공을 했고 그로부터 계속 수소폭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30개 이상의 수소폭탄을 갖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방어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없으면 북한은 바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을 해서 우리를 정복하려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국을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걸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왜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특히 미일 동맹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없어도 동북아시아 또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하고 대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바로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은 중국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미국의 대규모 군대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중국은 미사일이나 항공기로 수시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대나 강력한 부대는 적의 가까이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대결할 때 한국은 전초 기지 정도에 불과한 거지 여기를 메인 방어진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피해를 덜 보면서 우리를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의 힘에 의존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를 버리더라도 우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북핵 대응력도 구비해야 되고 중국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국방비를 편성할 때는 늘렸지만 코로나 대응이다 뭐 이런 핑계를 대서 국방비를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방비 중에서도 중요한 전력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병사들의 사기 복지비로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 정부나 주요 인사들이 국방비는 좀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주장만 하지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든지 북핵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자주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주 국방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의지, 계획,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그러한 청사진을 가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룩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말에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고래가 한반도 주변에서 싸우면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새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상어 정도라도 돼야 고래 싸움에서 등이 터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어가 되지 않으면서 새우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꾀를 써서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환상이고 공짜로 안보를 추구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가안보에 대한 건전한 여론을 만드시고 정부와 또 여러분들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도록 압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수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